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수년간 쌓아온 가면일 뿐일까? 칼 융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쓴다고 말한다. 이 가면은 우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숨긴다. 우리는 종종 강한 척, 무관심한 척, 늘 괜찮은 척 웃으며 살아간다. 그 가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감히 들여다보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의 시작에서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 혹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얼굴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시작이다.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있는,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이끄는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할 시간이다. 상상해보자. 오래된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면 먼지 낀 공기 속에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방 하나가 있다. 그 방은 마치 기억 속 어느 지점 혹은 꿈과 현실의 경계처럼 낯설고도 익숙하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천장에는 낡은 전구 하나가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다. 그 빛 아래 나무 테이블 위에 4개의 가면이 놓여 있다. 각각의 가면은 서로 다른 형태와 질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눈부시게 빛나며, 하나는 아무 표정이 없고, 또 하나는 웃고 있으며, 마지막은 깊고 어두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이 4개의 가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한 조각,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심리적 원형 아키타입의 표현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분석하고 해석하려 하고 머리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진실은 항상 이성의 뒤편, 직관의 문틈 사이에 숨어 있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지금 아무 이유도 분석도 없이 오직 당신의 감각과 끌림에 따라 이 4개의 가면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저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그것을 택하라. 그것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가면이다. 하지만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신이 선택한 그 가면은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서서 당신 내면에 숨겨진 갈망, 두려움, 가능성, 그리고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융은 말한다. 우리가 외부에 드러내는 인격은 결코 우리 전체가 아니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과 마주해야 한다고. 이 테스트는 단순한 심리놀이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식이며 자기 탐색의 문을 여는 열쇠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얼굴, 반복해온 반응, 누구 앞에서든 꺼내드는 표정, 그것이 바로 가면이다. 그리고 그 가면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지혜로운 전략이었다. 그러나 인생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묻게 된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이 얼굴이 내 전부인가? 그 질문이 떠오른다는 건 변화의 시기가 왔다는 뜻이다. 이 영상의 다음 장에서는 당신이 직관적으로 선택한 가면을 하나씩 열어보려 한다. 각 가면은 하나의 심리적 원형을 상징하며 당신의 현재 상태와 무의식적 움직임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자면 이 테스트의 목적은 당신을 규정하거나 틀에 끼워 넣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지만 직면하지 않았던 진실을 조심스레 꺼내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빛나는 가면인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고요한 가면인가? 웃고 있는 가면인가? 아니면 어둠을 품고 있는 가면인가? 그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은 지금의 당신을 말해준다. 가면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낸다. 가면은 단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가면을 뚫고 나오는 무언가, 그 흐릿한 빛, 억눌린 감정, 잊고 있던 목소리, 그것이 진정한 나로 가는 길을 밝힌다. 이제 당신의 선택을 들고 다음 문으로 걸어가자. 그 문 너머에는 당신 내면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진실하고 훨씬 깊다. 당신이 선택한 가면이 찬란하게 빛나는 형태였다면 그 안에는 단순한 미소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다. 그것은 주목받고 싶은 갈망, 누군가의 눈에 아름답고 강하게 비춰지고 싶은 욕망, 존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충동이다.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가장 매혹적인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빛의 가면, 즉 인정 욕구의 얼굴이다. 이 가면을 쓰는 사람은 눈빛에 생기가 있고
목소리에는 에너지가 흐르며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존재에 끌리게 된다. 당신은 어쩌면 누군가의 조언자였고 중심이었으며 모임의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타인의 인정을 받을 때 생기는 따뜻한 감각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 빛은 언제나 외부의 반응에 달려있다. 누군가가 고개를 돌리면 혹은 박수를 멈추면 그 빛은 서서히 꺼지는 듯한 공허함을 남긴다. 이 가면의 밝은 면은 분명하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주변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당신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된다. 그 따뜻한 에너지, 타인을 향한 개방성, 그리고 무대 위에 설 때 느끼는 생생한 존재감, 이것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 빛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희망을 보고 용기를 얻는다. 당신은 단지 주목받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존재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빛의 가면에는 눈부신 조명 뒤에 감춰진 긴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것은 인정에 대한 의존이다. 타인의 시선 없이 나를 느낄 수 없다면, 박수가 멈췄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나는 과연 나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깊고 아프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자주 어둠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빛만을 좇는 삶은 피로하다. 끊임없이 웃어야 하고 언제나 강해 보여야 하며 무대 뒤에서 울고 싶을 때조차도 미소를 지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생존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추고 이렇게 묻자.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빛은 타인의 반응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피어나는 것이다. 진짜 나의 언어, 나의 느낌, 나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중심에서 빛나게 된다.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낸 빛은 금세 꺼지지만 진실된 존재에서 나오는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단하고도 고요하다. 찬란하되 눈부시지 않다. 이 가면을 선택한 당신은 지금 삶의 어떤 전환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외부의 갈채만으로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게 된 시기, 혹은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진실 사이에서 균형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때, 그렇다면 이것은 초대다.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자 진정으로 빛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다. 융근 말했다. 당신의 빛은 당신이 그것을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드러난다. 우리는 모두 무대에 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시작된다. 그 순간 당신은 아무 박수도 없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야말로 당신만의 진짜 음악이다. 이 가면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충분히 빛난다. 이제 그 빛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선택할 때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타인의 시선을 향한 길이 아니라 내면의 불꽃을 향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곧 빛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선택한 가면이 아무런 표정도 장식도 없는 그저 고요하고 텅 빈 얼굴이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정적인 부름이다. 세상이 시끄럽게 요구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조용한 자리를 찾게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질문해왔을지도 모른다. 나는 왜 점점 말이 없어질까? 왜 사람들 틈에서 멀어지고 싶은 걸까?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진실하게 느껴질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단지 외로움이 아닌 무언가 깊은 의미의 갈망이 숨어 있다. 이 가면은 윤기말한 내면의 여정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진하게 드러내는 상징이다. 침묵의 가면은 말보다 시선을 중요하게 여긴다. 반응보다 관찰에 더 많은 힘을 둔다. 그것을 쓰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속도가 느리며 주변의 자극에 휘둘리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본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이들을 무심하다고 오해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깊이 보고 듣는다. 그들은 말보다 의미를, 교류보다 존재를 느낀다. 이 가면은 단순한 무표정이 아니다. 그것은 고요 속에 잠긴 의식의 정원이다. 이 가면을 선택한 당신은 아마도 삶의 어느 지점에서 세상의 소음에 지쳤을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 끊임없는 정보, 얕은 대화, 가벼운 관계들,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수록 당신은 점점 더 내면을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면에도 그림자는 존재한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에 머무르면 우리는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릴 위험에 빠진다. 내면의 탐색이 깊어질수록 바깥의 삶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자기 성찰이 고독으로, 고요가 공허로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비어 있는가? 왜 이토록 무감각한가? 그러나 융은 우리에게 말한다. 진짜 자아는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코 비어 있지 않다. 침묵은 단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가장 선명하게 울리는 공간이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어쩌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진실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면은 당신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세상의 말들이 멈춘 자리에서 너의 진짜 목소리가 태어난다. 이 침묵의 가면은 당신이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깊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과의 얕은 대화보다 내면의 진실과의 깊은 침묵을 택한 것,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다. 당신은 지금 내면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듯 당신 역시 외부의 소음을 벗겨내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재정립의 과정이다. 지금의 고요함은 다시 피어날 당신 존재의 씨앗을 지키는 흙이다. 사람들은 그 고요함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깊고도 정직한 길인지를 당신이 선택한 이 가면은 말한다. 침묵 속에 머물라. 그러나 그 침묵 안에 갇히지 말라. 고요는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이 침묵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 어떤 목소리로 다시 세상에 말할 것인가? 당신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비어 있는 듯 보이는 이 가면은 사실 가장 준비된 얼굴이다. 아직 정의되지 않은 진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혜, 아직 말로 옮겨지지 않은 감정들. 그것이 당신 안에서 천천히 자라고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자기와의 깊은 동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길은 느리지만 반드시 당신을 더 단단하고도 진실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침묵 속에서 피어난 그 목소리는 가장 진실한 언어로 세상과 다시 연결될 것이다. 당신이 선택한 가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유쾌함이나 낙천성의 표현이 아니다. 그 웃음 뒤에는 수많은 감정과 기억, 그리고 세상과 스스로를 연결하려는 치열한 의지가 숨어 있다. 이 가면은 삶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했던 당신의 본능적인 선택이며 동시에 가장 섬세한 내면의 목소리를 감추고 있는 상징이다. 칼 융은 트릭스터라는 원형을 통해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교란자이자 치유자의 에너지를 설명했다. 웃음의 가면은 바로 이 트릭스터의 얼굴이다. 그는 언제나 유연하고 때로는 장난스럽고 무엇보다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낸다. 당신이 이 가면을 택했다는 것은 당신 안에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긴장을 풀게 하며 고통을 가볍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슬픔 속에서도 농담을 던질 수 있었고 불편한 진실도 유머로 포장해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지닌 사람이다. 이 가면의 빛은 분명하다. 당신은 삶을 너무나도 깊이 느껴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만들기 위해 웃음을 선택했다. 누군가의 침묵을 어루만지는 농담,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 절망 속에서도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유쾌한 말,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가장 가벼운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삶의 무게를 깊이 견디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가면의 어두운 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웃음은 때로 가장 깊은 고통을 감추는 도구가 된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괜찮은 척하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당신의 유쾌함에 안도하지만 정작 당신은 그 웃음 뒤에 점점 더 고립되어 간다.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수록 자신의 슬픔을 말할 타이밍은 점점 사라져 버린다.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느껴봤을 것이다. 내가 슬프면 모두가 불편해져. 그러니 웃는 게 낫지. 그것은 책임감이었고 배려였으며 때로는 생존이었다. 그러나 그 배려는 언젠가 자신을 잊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자신에게 무관심해지고 자신의 상처를 외면한 채 타인의 감정만 돌보게 된다. 윤근 우리에게 말한다. 진정한 치유는 가면을 벗는 순간 시작된다고. 웃음이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은 웃음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이 지금껏 사람들에게 보여준 밝음은 진실이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다. 하지만 그 밝음이 당신 자신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균형을 되찾아야 할 때다. 가끔은 웃지 않아도 괜찮다. 무표정해도 울어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된다.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당신의 유쾌함은 이제 가면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한다. 선택은 힘이 있다. 내가 웃고 싶을 때 웃고 슬플 때 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트릭스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다. 당신은 누군가의 웃음 뒤에 숨은 눈물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 가면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삶을 해석했고 사람들과 연결되었으며 때로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에게도 같은 유머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안심시킬 필요가 없다. 지금은 당신 자신을 안심시켜야 할 시간이다. 이 가면은 당신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네오는 웃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진실해. 진짜 웃음은 더 이상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닐 때 태어난다. 당신의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표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에서 비롯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다. 그러니 이 가면을 잠시 벗고 그 안에 감춰진 당신의 슬픔, 상처, 침묵을 어루만져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껴안은 차에 다시 웃을 수 있을 때,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가면 뒤에 있지 않다. 당신이 곧 웃음 그 자체가 된다. 당신이 선택한 가면이 어둡고 무거운 기운을 내뿜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진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려는 신호일 수 있다. 이 가면은 단지 어두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이면, 우리가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그림자 섀도우의 얼굴이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인간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스스로를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빛을 얻게 된다. 그림자의 가면은 당신이 감추고 싶어 했던 감정, 인정받지 못했던 욕망,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처럼 드러내면 버림받을 것 같았던 내면의 조각들을 품고 있다. 이것은 당신이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경험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쌓여온 상징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가면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당신이 이제 그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진짜 자신을 마주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졌다. 이 가면을 쓴 당신은 아마도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을 것이다.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쓰고 화를 참고 어두운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짜 감정, 진짜 생각, 진짜 욕망들을 그림자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는 형태를 바꾸어 꿈에 나타나고 충동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나 분노로 표출된다. 그리고 우리는 혼란에 빠진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 답은 단순하다. 그림자는 인식되지 않을 때 가장 큰 힘을 갖는다. 우리가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 삶을 조종한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그 힘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이다. 어둠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고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가면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두려워했던 감정과 직면하고 그것을 통합하려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내가 때로 이기적이며 질투하고 약하며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인정이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수용으로 이끈다. 우리는 빛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부분까지도 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된다. 그림자의 가면은 또한 창조성과 잠재력의 원천이다. 우리가 억눌러온 분노는 경계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며 두려움은 통찰로, 수치심은 공감으로 변할 수 있다. 어둠은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또 다른 면이며 우리 존재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그 어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에너지와 통찰이 피어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도 있다. 그림자와 너무 오래 머무르면 우리는 자신을 잃을 수도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실과의 단절로 이어져선 안 된다. 고립이나 자기 연민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합하여 삶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자를 인식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윤기 강조한 자기 실현의 핵심이다. 이 가면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네오는 내 안의 어둠을 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 진짜 네가 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 나는 어떤 감정을 억눌러 왔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해방으로 가는 문이 된다. 당신이 선택한 그림자의 가면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당신이 감추려 했던 모습 안에야말로 가장 진실된 당신이 숨어 있다.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어둠은 당신의 일부가 되어 당신을 더 깊고도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어둠을 의식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빛이다. 당신은 이제 4개의 가면을 지나왔다. 빛의 가면은 당신 안의 열망과 존재의 반짝임을 비추었고, 침묵의 가면은 고요함 속에 숨겨진 지혜를 드러냈다. 웃음의 가면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던 따뜻한 에너지를 보여주었으며, 그림자의 가면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각각은 완전히 다른 얼굴처럼 보였지만 실은 모두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 모든 조각을 하나의 온전한 그림으로 다시 이어붙이려 한다. 칼 융은 인간의 성숙이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셀프 전체를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평생을 걸쳐 끊임없이 자신을 정의하고 해체하며 다시 재구성해 나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안에 서로 다른 얼굴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모두 나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선택한 가면은 지금 이 시기에 당신을 가장 강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지만 그 하나만이 당신 전부는 아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빛으로 존재하고 어떤 날은 말없이 침묵 속에 머물며 또 어떤 날은 웃음으로 버티고 어떤 순간에는 어둠에 잠겨 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다움의 본질이다. 우리는 결코 하나의 얼굴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이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면을 쓰고 또 벗는다. 가면은 거짓이 아니다. 가면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이해받기 위해 만들어낸 의식의 도구다. 문제는 그 가면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이미지에 머무르려 하고 그 가면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그 가면을 인식하고 그 너머에 있는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 테스트는 당신을 어떤 틀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틀에서 벗어나 당신 스스로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을 제공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내면 어딘가에서 당신은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삶을 이렇게 느끼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가면들은 그 질문에 대한 조용한 답이자 당신 자신의 목소리였다.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다. 그것은 조화다. 상반되는 것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서로 다른 감정들이 나란히 머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함이다. 당신이 빛나는 동시에 어두울 수 있고 침묵하면서도 웃음을 지을 수 있으며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당신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이 모든 가면을 껴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면들 사이에서 진짜 당신의 얼굴을 찾아갈 수 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과정이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멈춰 서게 되더라도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다. 가면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진짜 얼굴은 가면을 벗을 때가 아니라 가면을 이해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까지 외면했던 감정, 억눌렀던 욕망,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내면의 목소리들, 이리토 투토에튼 위삼삼이 스타에스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그러니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걸어온 이 여정을 바라보라. 당신은 이 짧은 테스트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졌고 내면의 지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펼쳐보게 되었다. 이것은 시작이다. 그리고 이 시작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모든 가면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얼굴을 찾는다. 당신의 진짜 얼굴은 단 하나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 침묵과 웃음, 상처와 회복이 함께 어우러진 하나의 존재, 하나의 삶이다. 그 얼굴은 지금 천천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얼굴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진실이다.